마음이 잠시 머무는 시간, 여기는 마음 오롯이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을 종종 만납니다. 명품 옷을 입고 값비싼 가방을 메고 있는데도 왠지 모르게 가벼워 보이는 사람. 반대로 면티 하나 입었을 뿐인데 묘하게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돈일까요? 외모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드러나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돈이 없어도 귀티나는 사람들의 5가지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그 어디에서도 말해주지 않는 진짜 품격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말 중요한 건 어떤 옷이 아니라 어떤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 본 적 있으시죠? 딱히 멋부린 것 같진 않은데 그 사람 옆에만 있어도 괜히 자세가 바르게 되는 사람. 무슨 향수를 쓴 것도 아닌데 말없이 앉아있는 모습만으로도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 그게 바로 진짜 귀티입니다. 명품을 걸쳐서 나는 게 아니라 살아온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나오는 향기. 반대로 온몸에 명품을 휘감고 크게 웃고 유쾌한 척하는데도 이상하게 싼 티가 느껴지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귀티는 겉이 아니라 축적된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의 눈빛, 말투, 앉는 자세, 손의 움직임, 말의 속도까지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그 사람의 결이 귀티를 결정합니다. 미국 심리학자 알렉스 토드 박사의 실험에 따르면 첫인상에서 느끼는 인상의 60% 이상이 말의 내용이 아니라 비언어적 태도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즉, 귀티는 말이 아니라 말하기 전부터 이미 드러나는 겁니다. 귀티 있는 사람은요,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마무리합니다. 그니까 뭐 아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흐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말을 책임지는 말투. 그 말투에서 인생이 느껴집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이 걷는 발자국이다. 그리고 말보다 더 중요한 건 몸의 태도입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에겐 눈을 마주치기만 해도 묵직한 신뢰가 느껴집니다. 반대로 말하면서 손을 크게 휘두르거나 앉자마자 다리를 떠는 사람에겐 그 불안이 그대로 전달되죠. 사람은 절대 말로만 자기 자신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는 순간에 그 사람의 품격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건 결국 누가 보지 않아도 나를 정돈하며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힘.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품성은 그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가에 의해 드러난다. 귀티는 입는 게 아닙니다. 있는 척한다고 따라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조용한 순간에 드러나는 태도, 삶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풍기는 자신감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귀티는 얼굴이 아니라 몸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우리는 흔히 귀티는 얼굴 생김새나 옷차림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귀티는 몸에서 말없이 흐르는 에너지에서 먼저 느껴집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건강한 사람은 앉아있는 뒷모습, 걸을 때의 탄력, 움직임의 리듬에서 묵직한 안정감을 풍깁니다. 반대로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도 움직임이 둔하고 기력이 빠져 보이는 사람은 어딘가 무너져 보이고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그 차이는 바로 몸을 얼마나 잘 관리하며 살아왔느냐입니다. 건강 심리학에서는 근육은 인격이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몸의 상태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과 기립근, 이 2가지는 단순히 움직임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관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부위입니다.
하버드 에이징 스터디에 따르면 노년기 삶의 만족도와 가장 관련 있는 지표는 허벅지 근육량이라고 합니다. 허벅지가 단단한 사람일수록 움직임이 안정적이고 그 안정감이 곧 신뢰와 품격으로 전달된다는 거죠. 한양대 유영만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테크는 망할 수 있어도 근테크는 망하지 않는다. 몸을 위해 시간을 쓰고 규칙적으로 나를 다듬는 사람. 그 사람에겐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무게감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들어올 때 조용히 가볍게 걷는데도 시선이 가는 경우, 그건 그 사람이 좋은 운동화를 신었기 때문이 아니라 몸의 중심이 잘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감이 그 사람을 단단하게 있어 보이게 만듭니다. 귀티는 결국 몸이 보여주는 자기 존중감입니다. 몸을 가꾼다는 건 나는 나를 소홀히 대하지 않는다는 가장 분명한 태도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태도는 표정, 걸음걸이, 말투, 모든 것에 스며듭니다. 누구는 말로 자신을 꾸미고 누구는 브랜드로 자신을 포장하지만 귀티나는 사람은 몸으로 삶을 증명합니다. 세 번째, 여유 있는 사람만이 풍길 수 있는 기품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시간에 쫓기며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시간을 품고 사는 사람인지. 진짜 귀티는 바로 이 차이에서 나옵니다. 단정하게 정리된 옷차림, 여유로운 말의 속도, 상대가 말할 때 끼어들지 않는 태도. 이건 그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뭔가 있어 보인다고 느끼는 순간은 화려하게 꾸몄을 때가 아니라 그 사람이 시간에 쫓기지 않을 때입니다. 여유는 결국 존재감의 밀도입니다. 시간의 여유를 가진 사람은 먼저 도착해도 조급하지 않고 대화가 잠시 끊겨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조차 품격으로 채워집니다. 오랫동안 강연을 해오신 분이 계십니다. 지방 강연이 있을 땐 꼭 2시간 먼저 도착한다고 하셨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허둥대기 싫어서요. 그 몇 시간을 미리 확보하면 그날의 내 말투와 얼굴이 달라지거든요. 이건 단순한 시간 관리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의 총합입니다. 그리고 이 여유는 시간이 많아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귀티 있는 사람은 바쁠수록 천천히 움직입니다. 할 말이 많아도 조용히 듣습니다. 누구보다 시간이 귀하지만 그 시간을 남에게도 기꺼이 나눌 줄 압니다. 그게 바로 내면이 단단한 사람의 시간 태도입니다. 반대로 늘 바쁘고 늘 늦고 항상 누군가와 약속을 겹치게 잡고 죄송해요, 잠깐만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이런 말이 습관이 된 사람에겐 귀티는커녕 신뢰도 쌓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명품을 걸쳐도 그 태도에서 이미 가벼움이 먼저 느껴지게 됩니다. 진짜 귀티는요, 시간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에게서 흐릅니다. 시계를 보지 않아도 언제 움직여야 할지 아는 사람. 말을 아껴도 언제 말을 꺼내야 할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의 말투, 걸음, 표정, 기다림. 모든 리듬에 단단한 여유가 배어 있습니다. 그 여유는 우아함을 만들고 그 우아함이 바로 귀티가 됩니다. 네 번째, 귀티는 결국 관계에서 판가름 납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봤을 땐 괜찮아 보였는데 말 몇 마디 나누고 나면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반대로 말수도 많지 않고 조용한데 만날수록 마음이 따뜻해지고 신기하게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귀티란 결국 관계에서 남기는 인상입니다. 심리학자 아서 에런의 실험에 따르면 30분간 서로 질문을 주고받은 낯선 두 사람이 놀랍게도 70% 이상 상대에게 호감이 생겼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건 외모나 스펙이 아니라 자기 얘기만 하지 않고 상대의 감정을 잘 들어주는 태도였습니다. 귀티는
말을 많이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말을 조용히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서 흐릅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말보다 듣는 데 능하다. 듣는다는 건 단순히 귀를 여는 일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내 마음에 담아주는 능력입니다. 반면 귀티 없는 사람은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 얘기, 자기의 불만, 자기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르지만 상대가 말할 틈도 감정을 머무를 시간도 주지 않죠. 이런 사람 앞에선 아무리 예쁘게 말하려 해도 내 말이 초라해지고 나까지 작아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진짜 귀티 있는 사람은 상대가 말할 때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공감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건 내가 중심에 서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에리히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타인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그 존재가 스스로 피어나도록 돌본다. 귀티는 이런 관계에서만 만들어집니다. 내가 당신을 뭔가로 바꾸려 하지 않을 때, 그 자체로 아름답다고 느낄 때, 그 순간 관계는 기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귀티는 혼자 있을 때보다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말로 나를 증명하려 들지 않고 상대의 말에 올라타려 하지 않고 상대의 침묵까지 존중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명품 하나 없어도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귀티란 내가 아닌 상대의 마음 안에서 피어나는 이미지입니다. 그건 그 어떤 브랜드보다 오래가고 그 어떤 외모보다 깊게 남습니다. 5번째, 진짜 귀티는 내가 나를 아끼는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SNS 속 명품,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그 속에 나만 없는 것 같은 기분. 혹시 여러분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부티라고 믿고 따라가는 그 모습들, 실제로는 편집된 세계일 수 있습니다. 좋은 구도로 찍힌 한 장의 사진, 고급 호텔 로비에서 잠깐 찍은 인증샷, 실제 삶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장면들. 그걸 보며 자꾸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건 진짜 귀티와는 거리가 먼 방향입니다. 심리학자 셀리그먼은 행복을 2가지로 나눴습니다. 쾌락 중심의 행복과 의미 중심의 행복. 우리가 SNS를 보며 부러워하는 장면들 대부분은 바로 이 쾌락 중심의 행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 좋으면 그만이라는 감정.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세 사라지고 다시 또 갈망하게 되죠. 반면 의미 중심의 행복은 다릅니다. 조금 느리고 조용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안정감. 그게 바로 귀티의 핵심입니다. 귀티 나는 사람들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를 압니다. 무엇을 위해 시간을 쓸지, 어디에 돈을 쓸지, 어떤 감정을 품을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삶. 그런 사람에게선 겉으로 보이지 않아도 단단한 빛이 납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먼저 스스로에게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진짜 귀티는 남이 나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종종 하는 착각 중 하나가 돈이 많으면 귀티가 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돈이 많은 사람 중에도 무례하고 촌스럽고 시끄러운 사람은 많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마음을 쓰는 방식, 시간을 아끼는 태도, 그리고 삶을 대하는 철학에서 이 사람은 자기 삶을 잘 가꿔온 사람이구나 하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귀티입니다. 귀티는 결국 누가 날 어떻게 보는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서 피어납니다. 자기 기준으로 하루를 설계하고 감정을 스스로 돌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 삶의 중심을 지켜내는 사람. 그 사람은 명품 하나 없어도 자연스럽게 귀티가 납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뭐 하나 제대로 가진 게 없다고 느끼고 계시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싶은 방식으로 조금이라도 살아가고 있다면 당신에겐 이미 귀티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귀티와 부티는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하죠. 와, 저 사람 귀티 난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건 진짜 귀티가 아니라 그냥 부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티는 말 그대로 부자처럼 보이려는 티입니다. 비싼 차, 명품 옷, 고급 시계처럼 눈에 띄는 것들로 나를 포장하는 것.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보여주기 위해 덧입히는 껍데기 같은 거죠. 그런데 귀티는 다릅니다. 귀티는 숨겨도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투, 태도, 자세, 상대를 대하는 방식 속에서 조용히 스며나오는 품격입니다. 부티는 외모에서 시작되지만 귀티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부티는 나 이런 사람이다 하고 외치지만 귀티는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다르다는 인상을 남깁니다. 부티는 돈이 많으면 누구든 가질 수 있지만 귀티는 아무나 가질 수 없습니다. 돈이 없더라도 스스로를 아끼고 말투를 정돈하며 시간을 예의 있게 쓰는 사람에게 그 단단한 향기처럼 피어나는 게 귀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 부티는 시간이 지나면 퇴색되지만 귀티는 시간이 쌓일수록 깊어집니다. 나이 들수록 브랜드 하나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 깊이. 그건 부티가 아니라 살아온 시간 속에 남는 태도와 품격의 기록입니다. 누군가는 부티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귀티에 끌립니다. 귀티 있는 사람은 우와, 저 옷 어디서 샀을까? 보다 저 사람처럼 나도 나이 들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혹시 지금까지 부티를 귀티로 착각하며 무리하게 나를 꾸며왔던 건 아니셨나요?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부티는 보여주기 위한 삶이고 귀티는 나를 정돈하는 삶입니다. 그럼 우리도 귀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 해답이 될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실천 팁 3가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하루에 단 10분, 말투를 정돈하는 시간 가져보기. 앞서 말씀드렸죠? 귀티는 말에서 흐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말은 화려한 어휘나 어려운 표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기본 말투, 다시 말해 감정이 올라올 때 습관처럼 튀어나오는 말들이 그 사람의 내면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가령 이런 말, 여러분도 자주 듣거나 쓰셨을 겁니다.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아, 진짜 왜 이래요? 그게 뭐 대단한 건가요? 됐고요. 이 말들은 대부분 화가 섞였거나 책임을 피하려는 느낌, 혹은 상대를 밀어내는 인상을 줍니다. 특히 중장년층에서 자주 나오는 됐고요. 그게 뭐 어쨌다고요? 같은 말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상대를 방어적이게 만들고 대화의 품격을 떨어뜨립니다. 그렇다면 이 말들을 어떻게 바꿔야 내 감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불쾌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단단한 인상을 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라는 말은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내 입장은 명확하게 전하면서도 상대의 판단을 존중해주는 인상을 줍니다. 그게 뭐 대단한 건가요? 이 말을 그냥 툭 내뱉는 대신 저는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바꾸면 부드럽지만 분명한 태도가 됩니다. 진짜 왜 이래요라는 감정적인 말은 제가 살짝 당황했어요. 잠시만요.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겐 배려를,
나에겐 품격을 남깁니다. 됐고요라는 단절의 말은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말하면 대화의 흐름을 끊지 않으면서도 내 입장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쓰는 말들이 사람이 느끼는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리고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이 걷는 발자국이다. 무슨 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그 말을 어떤 톤으로, 어떤 태도로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내가 평소 자주 쓰는 말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짜증날 때, 당황할 때, 피곤할 때 나오는 말투를 한두 개씩만 바꿔보는 겁니다. 말투를 바꾸는 건 내 인생의 분위기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귀티는 말에서 흐릅니다. 그리고 말은 결국 마음의 상태가 언어로 흘러나온 것입니다. 정돈된 말에는 단정한 내면이 묻어납니다. 두 번째, 시간을 쓰는 방식이 곧 당신의 품격입니다. 귀티 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다르게 씁니다. 시간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나는 내 시간에 책임진다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혹시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약속 장소에 늘 5분, 10분 먼저 와 있고 도착해서도 허둥대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대화가 시작되기 전부터 상대에게 이미 안정감을 줍니다. 반대로 늘 급한 표정으로 숨차게 들어오며 죄송해요. 차가 막혀서 정신이 없네요.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무리 명품을 입고 목소리를 크게 내도 이상하게 급하고 가벼운 인상이 남습니다. 귀티는 옷보다 움직임에서 먼저 흐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시간을 다루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는 저서 시간 패러독스에서 사람의 시간 감각이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시간을 주도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에게 안정감을 준다고 했죠. 이건 실전에서도 증명됩니다. 강연, 미팅, 소개팅, 가족 모임. 모든 관계에서 늦지 않는 사람, 조급하지 않은 사람이 항상 더 품위 있게 기억됩니다. 시간을 정리한다는 건 내가 삶을 단정하게 쥐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 드립니다. 하루에 단 15분이라도 예상보다 먼저 움직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약속이 오후 2시라면 1시 45분에는 도착해보는 겁니다. 헐레벌떡 뛰어가는 삶 대신 도착해서 여유롭게 숨을 고르고 주변을 살피는 삶. 그 15분이 당신의 말투를 바꾸고 얼굴 표정을 바꾸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타인이 당신을 기억하는 방식까지 바꿔줍니다. 철학자 라 로슈푸코는 말했습니다. 품격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스스로를 다스리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전적으로 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귀티는 바로 그 선택의 반복 속에서 태어납니다. 세 번째, 내 기준을 지키는 연습이 귀티를 만듭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요, 묘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대가 비싼 걸 자랑해도 주변에서 뭐가 유행이네 떠들어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힘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진짜 멋은 자기 기준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반대로 기준이 없는 사람은 늘 흔들립니다. 나도 저거 사야 하나? 나만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건 아닐까? 이 정도는 해야 나도 대접받겠지? 그렇게 흔들리다 보면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섞이게 되고 가지도 않을 장소에 불려다니고 하고 싶지 않은 말들을 하고 있게 됩니다.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자기 통제감이 높은 사람이 삶의 만족도도 대인관계의 질도 훨씬 높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삶의 중심이 있다는 건 곧 자신을 귀하게 여긴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부터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나는 남들보다 늦더라도 내 말투만큼은 단정했으면 좋겠어. 나는 돈이 많지는 않아도 내 시간은 귀하게 다뤘으면 좋겠어. 나는 다른 사람 흉보는 자리에선 웃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나만의 기준을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말이 조용해지고 눈빛이 또렷해지고 결국 태도도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에게선 화려하진 않아도 단단한 향기가 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스스로에게 존경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귀티란 남의 시선이 아닌 내 기준으로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서만 흐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돈이 없어도 만들 수 있고 경력이 없어도 세울 수 있으며 당장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 안에서 천천히 깊게 자라납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 기준을 만드는 중입니다. 그게 바로 귀티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5가지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명품을 입지 않아도 큰 집에 살지 않아도 화려한 스펙 하나 없어도 그 사람의 말투, 태도, 몸의 중심, 그리고 남을 대하는 방식에서 조용히 스며 나오는 진짜 귀티. 그건 단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 급하게 꾸며낸 것도 아닙니다. 그건 오직 삶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만 피어나는 향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나를 얼마나 정성스레 대하고 있는지 한 번 더 들여다봐 주세요. 말 한마디를 아끼는 습관, 하루 10분 나를 다듬는 시간, 흔들리지 않는 내 기준 하나.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어느 날 거울 앞에 내가 훨씬 더 단정하고 훨씬 더 당당해져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돈이 없어도 명품이 없어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삶의 품격, 귀티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당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도 그 사람처럼 조용히 반짝이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오롯이었습니다.